그래서 4년은 안정적으로 야 내가 얼마에 임대 들어갔어 하면 4년 안정적으로 하는데 4년 뒤에는 껑충 올라간 임대료도 그렇지. 받아들여야 되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차법 3법 관련된 얘기들이 연일 이슈였죠. 임대차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야 하는 게 좋냐, 유지해야 되는 게 좋냐라는 설문조사 결과 폐지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임대차법 폐지해야 된다가 43.9%, 유지해야 한다가 33.4%를 차지했습니다. 30대만 유지를 선호했는데요. 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보수, 중도 뭐에 따라서 진보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각기 그 지역에 따라서 각기 그 통계가 다 다르게 나왔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보수층이나 중도층은요, 폐지가 우세한 쪽으로 나와 있고요. 임대차 3법을 유지하자는 얘기가 비율이 낮아요. 반면에 진보층에서는 폐지가 28.9%, 유지가 49.2%로 임대차 3법을 유지하자는 얘기가 우세했습니다. 자, 당이라는 걸 기준으로 볼 때도 더불어민주당 쪽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폐지가 26.6%, 유지가 54.7%인데 국민의힘 쪽은요, 폐지가 65%, 유지가 19.3%를 차지했습니다. 자, 연령대에서도요, 60대, 50대, 40대가 전부 다 40% 이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30대는 폐지가 39.9%, 유지가 44.9%로 오로지 30대만이 지금 현재 임대차 3법 폐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또 지역별로도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서울을도 폐지하자, 인천, 경기도 폐지하자, 대전, 세종, 충청도 폐지하자, 대구, 경북도 폐지하자, 울산, 부산, 경남도 폐지하자, 강원도 폐지하자, 폐지가 대부분 우세인 반면 광주, 전라 지역은 유지하자라는 얘기가 39.4%, 폐지가 29.4%. 자, 다음에 제주 지역도 유지하자가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조사 내용이 얼마 되지 않지만 64.6%를 차지하고 있어서 유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땡땡님께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이 이런 식의 통계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온 상황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소장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임대차법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뭐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난 폐지지. 폐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폐지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이 보수, 중도, 진보 나눴을 때도 중도 보수 쪽은 폐지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저는 법이나 이런 룰이 어떤 자율의사에 따른 계약에 개입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대표적인 지금 사례가 지금의 임대차 입법 개정으로 인한 지금이.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규제고 한쪽에다 그 어떤 권한을 주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매물의 순환 속도가 줄었잖아요. 물건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 특성상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속도는 되게 느린데 새 주택이 공급되거나 뭐 이런 건 되게 느린데 결국 정해져 있는 물건 가지고 빌려 쓰든 소유해서 쓰든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건데 물건이 들어가는 속도를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번에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단순하게 지금 이제 발생해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4년은 좀
한 번 들어가면 4년은 임대료를 얼마 안 올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4년간의 안정적인 거주권이 임차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게 이득이야. 그렇죠. 그러면 안정. 그러면 그거는 그건데 물건의 개수가 확 기본적으로 주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4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4년의 기간 동안 그렇지만 매물 개수는 항상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폭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는 되게 커지는 것이. 그래서 4년은 안정적으로, 내가 얼마에 임대 들어갔어 하면 4년 안정적으로 하는데 4년 뒤에는 껑충 올라간 임대료도 그렇지. 받아들여야 되고, 물론 장이 꺾이면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확 떨어질 수도 있는데, 서서히 움직이면서 서서히 바뀌는 게 좋으냐. 좀 4년 안정적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 급락이 있을 수 있는 게 좋으냐의 어떤 차이 정도의 문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떤 쪽이 낫냐고 생각하면 4년만 살고 안 살 건 아니잖아. 그리고 4년 동안 다이나믹하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제 생각에는 폐지가 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되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생겼고. 정권이 넘어가든 어쩐다고 해서 이거를 반대하는, 지금 왜냐하면 당장 보면 폐지가 43.99, 유지가 33.4잖아. 그러면 유지에 대한 어떤 니즈도 이만큼 있는 거기 때문에 폐지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못 폐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각하게 이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막 계속 더 심한 게 막 만들어지면,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되게 큰 회오리는 끝났고, 이만큼 한번 가격 점프하는 걸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정된 모양새를 보인다고 하면 또 잘 모르겠는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굳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어느 한쪽에 이런 거는 조금 너무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도 많이 생기고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임대차법 건드리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건이었죠.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폐지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 그래요. 이미 다 건드려놨는데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주거의 안정, 즉 2년 단위로 주거가 안정이 보장이 됐던 것들을 4년으로 늘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예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 예상은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기사에 뽑진 않았지만 많은 임대차 분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여러 가지 분쟁 중에 입주에 대한 집주인의 입주에 대한 부분, 위로금에 대한 부분, 세입자 심사에 대한 부분, 원상 복구에 대한 부분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고 반목과 불신이 굉장히 커져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작용 이외에도 이런 식의 부작용이 추가로 또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 제도가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이 안정화가 됨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 과도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년 7월 지나봐야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이러한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는 폐지를 꺼내기에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그러던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폐지를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